안녕하세요. 돈 버는 라디오 돈디오의 막내딸 민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다이버전스인데요. 헤드앤숄더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은 좀 더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다이버전스는 추세 반전 신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더 핵심적으로는 가격, 그러니까 캔들과 보조지표의 저점 또는 고점을 서로 비교했을 때 방향이 다르게 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조지표는 예를 들면 RSI나 MACD 같은 걸 생각하면 되겠죠. 첫 번째 보이는 일반 다이버전스부터 보겠습니다. 파란색은 캔들, 빨간색은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는데 보조지표의 고점은 낮아집니다. 하락 다이버전스죠. 하락 다이버전스 이후에는 가격이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상승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저점이 하락하고 보조지표의 저점은 올라가면서 하락하던 가격이 상승 반전될 확률이 높은 패턴입니다. 매매를 하시다 보면 아마 지금 설명드린 일반 다이버전스를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두 번째 있는 히든 다이버전스입니다. 이건 일반과 반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락 다이버전스에서 고점이 낮아지고 보조지표 고점이 올라갑니다. 상승 다이버전스도 마찬가지로 일반 다이버전스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된 다이버전스를 보시겠습니다. 가격 고점은 똑같은데 보조지표의 고점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계속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즉 쌍봉 패턴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 상승 다이버전스는 어떤가요? 이번엔 쌍바닥이죠. 가격의 저점은 같은데 보조지표 저점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높은 패턴이 완성됩니다. 다이버전스의 대표적인 세 가지 패턴은 이게 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패턴들을 한번 듣고 외우기는 힘드실 겁니다. 게다가 일반이든 히든이든 과장된이든 여러분이 직접 매매하실 때는 다이버전스 종류까지 구분하고 이름까지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이 상승 다이버전스구나, 하락 다이버전스구나만 알면 되는데 다이버전스를 최대한 쉽게 찾아낼 수 있게 핵심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는 가격이나 보조지표가 서로 다르게 움직일 때 가격이나 보조지표 둘 중 하나라도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이다. 상승 다이버전스는 가격이나 보조지표가 서로 다르게 움직일 때 가격이나 보조지표 둘 중 하나라도 저점이 높아지는 패턴이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다이버전스 캐치는 끝입니다. 그럼 보조지표는 뭘 사용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조지표는 MACD나 RSI입니다. RSI와 MACD의 원리는 조금 다르지만 다이버전스 분석에서 해석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고점과 저점만 보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가격은 전고점보다 높아졌습니다. RSI와 MACD의 고점은 낮아졌고요.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이후에 쭉 흘러내리죠. 반대의 경우도 보시겠습니다. 가격의 저점이 낮아집니다. RSI와 MACD의 저점도 높아지네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며 가격 반등이 시작됩니다. 직접 차트로 보면 미세한 상승과 하락 때문에 찾기가 좀 힘든 구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확실한 패턴이 나오면 다이버전스의 힘이 강한 거고, 미세한 상승이나 하락이면 다이버전스의 힘이 약한 거고, 즉 신호의 강도를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이대로만 흘러가면 너무 쉽죠?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분명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가격은 높아졌고 RSI와 MACD의 저점은 낮아졌어요. 그러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왜 올라가 버린 걸까요? 다이버전스의 힘을 상회하는 다른 지표에서 상승 신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평선에서 골든 크로스와 정배열이 나와줬기 때문인데,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배열일 때는 주가가 상승한다고 했죠.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해봤자 이평선이 머리채 잡고 끌어올린 셈이 된 겁니다. 이평선의 정배열과 골든 크로스가 주는 상승 신호가 다이버전스의 하락 신호보다 훨씬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차트를 분석할 때의 우선순위를 정해보자면 이평선, 거래량, 볼린저 밴드, 캔들, 각종 보조지표, 마지막으로 이슈나 찌라시 정도가 됩니다. 즉 분석에도 우선순위가 있단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모든 지표가 한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장이고 최고의 타점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차트가 됩니다. 어떤 지표는 상승, 어떤 지표는 하락, 캔들은 상승, 이평선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내가 보는 지표나 근거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놓아야 하는 거죠.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지 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분석은 제각각인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따라서 각자 꾸준히 매매 경험을 쌓으며 나에게 잘 맞는 지표, 나에게 잘 맞는 패턴과 노하우 등을 쌓아야 합니다. 그 기초와 도구들은 영상을 통해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만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을 찾으세요. 그리고 꼭 이 시장에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